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영재 아이들을 어떻게 학습시켜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재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이죠.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 능력이 굉장히 높고, 호기심도 많고, 적극적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나, 이것이 주요한 관건이죠, 사실. 영재 교육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심화학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속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화, 속진. 그 말 뜻은 뭐냐면 심화라고 하는 것은요. 넓고 깊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이고요. 속진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복잡하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주로 심화학습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영재 교육이 미국에서 아주 전성기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이 전성기였어요. 미국도 조금 요즘에 시들한데요. 전성기 때 이 심화 학습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영재 교육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화 학습을 강조하는 부류, 또 한 부류는 속진 학습을 강조하는 부류입니다. 한국은 그러면 영재 교육이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주로 심화 학습이라는 걸 주로 합니다. 넓게 그리고 깊게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는 넓게 가르치고 깊게 가르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교육을 한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뭐냐면 교육의 방법과 그리고 교육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참 중요한 거죠. 방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거는 이제 커리큘럼 내용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중에서 첫 번째 심화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심화. 심화라는 것은 이제 일단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되고요. 그리고 깊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엄마들이 이제 학교에서 뭐 아니면 엄마들이 집에서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법이 이제 주로 교과서 중심으로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그 틀이 딱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잘 모르니까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책만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책만 읽어요. 자, 그런데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뭐라 그러냐면은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명시적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암묵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자,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은 어떤 지식이 많을까요? 명시적 지식이 많습니다. 자, 학교를 별로 안 다니고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어떤 지식이 많을까요? 암묵적 지식이 많습니다. 이 둘 다가 같이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책만 많이 본 사람 현장에 나가서 뭐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뭘 해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어떤 행정관서나 이런 데 오랫동안 있다가 퇴직한 사람이 사회 나가면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벌리면 망합니다. 그러나 또 사회 경험만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뭐가 많으냐면 그런 사람들은 암묵적 지식만 많은 거예요. 이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정리정돈을 못해요.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내용인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왜? 경험은 많은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 사실 책으로 정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 지식이고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암묵적 지식인데 영재들에게 우리가 이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우리 몸이 사실은 영양을 균형 있게 먹어 섭취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균형 있게 섭취해야 돼요. 자, 우리 아이들도 지적인 영양을 균형 있게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떤지 아세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만 거의 95%,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5%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아무리 안 돼도 7대 3은 돼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3은 돼야 돼요.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뭐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우리 한국 학생들에게는 유난히 적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의 그 선진국의 아이들은 경험을 많이 시켜요. 어릴 때부터 뭐 알바도 시키고 또 경험. 우리 동남아시아에 이렇게 가보면요. 뭐 우리 지금 동남아 쪽에 뭐 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뭐 미얀마 이런 데 가면요.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어요. 특히 유럽의 대학생들. 대학교 다니다가 1년쯤 쉬면서 이 동양에 와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제 뭐 방학이 되면은 유럽 여행도 가고 어디 여행도 가고 이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학생들 뭐 이렇게 뭐 외국에 가서 경험해 보는 거 정말 좋죠.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갑니다. 유아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 간 경험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거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삶의 경험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재교육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을 시킬 때 이렇게 명시적 지식, 책을 통해서만 얻는 지식을 국한해서 안 되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최소한 7대 3은 돼야 돼. 3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암묵적 지식,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3보다 더 많으면 좋겠죠. 요즘은 그래서 이 암묵적 지식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들 지식이 없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할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그 할머니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 할머니가 지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만의 말씀이에요. 지식 많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암묵적 지식이 많은 것이죠. 그분은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명시적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암묵적 지식은 많은 거죠. 그러나 계속 학교만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뭐 박사 그렇게 공부만 한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명시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99%가 명시적 지식이야.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이 균형이 바로 필요해요. 우리가 몸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요. 탄수화물도 섭취해야 되고요. 지방도 섭취해야 되는 거 잘 아시죠?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넓게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넓게. 그래서 우리가 책만 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넓게. 자, 그러면 또 책 속으로 들어가서도 반복이죠. 책 속에서도 넓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배운다. 이렇게 하면요. 그 역사와 경제가 우리나라가 세종대왕 당시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과학적 수준이 발전해 있었죠. 자,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것만 맨날 들여다보고 역사만 공부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때 당시에 유럽은 어땠고, 그때 당시에 미국은 어땠고, 그때 당시에 일본이나 이 동양은 어땠는지,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비교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말 그때 당시에 높았구나. 과학적 기술 수준이 높았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나라 수학을 잘하는 영재들 수학 영재라고 그래요. 뭐 수학 영재란 말이 뭐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수학 영재라고 부르는데요. 수학 분야를 잘하는 거죠. 수학 분야. 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맨날 문제만 풀어. 문제만 잘 풀면 최고입니까? 아니에요. 자, 수학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수학의 역사. 자, 옛날에 19세기에 20세기 초반에 어떤 수학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만들어냈는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어떻게 된 건지, 왜 나왔는지, 이 사회적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 과학을 공부한다, 언어를 공부한다, 문학을 공부한다, 이런 것들이 폭넓게 공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충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지식에 관한 백그라운드가 충분해야만 그 지식을 확고하게 내가 머릿속에다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 전부 그 좁은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우수한 아이들은 그래서 안 됩니다. 더 우수하게 키우고 분명히 뭐 여기서 뭐 우수하다고 하는 아이들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넓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깊게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얕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영재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고 또 얘기도 해보면
너무 얕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깊이 있게 공부하라고 하는 거죠. 깊이 있게 들어가라. 한 주제를 가지고 좀 오랫동안 공부해라.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 이런 뭐 주제, 네가 한번 관심 있는 주제를 한번 선정해 봐라.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 같은 걸 할 때,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구 온난화의 문제, 뭐 이렇게 아주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막 고민하는데, 그거요. 한 10단계도 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다가 그냥 다 했다. 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가요? 아니잖아요. 지구 온난화의 문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이번에도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뭐 블랙홀에 관한 거죠. 블랙홀에 관해서 연구를 했고요. 블랙홀을 수학적으로 검증했고요. 실증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배운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좀 깊이 있게 오랫동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거에 관한 정말 아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재미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깊이예요. 깊이. 어떤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 그냥 낮게 그냥 배웠다 안 배웠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책을 읽으면 읽었다 안 읽었다로 끝나잖아요. 읽었니? 다 읽었어? 잘했어. 끝이야.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책의 내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함의라고 하는데요. implication이죠. 함의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이 책의 의미. 그리고 너무 쉬운 책 읽히면 안 돼요. 너무 쉬운 책 읽으면 읽어나 마나야. 좀 쉬운 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쉬운 책을 다 읽었으면 어려운 책으로 가야 돼요. 조금 더 어려운 책으로. 그래야 그 책에 대한 공부에 대한 흥미를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너무나 얕게 그냥 아주 얇은 책을 그냥 2권, 3권, 4권, 5권 읽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 한 권이라도 조금 깊이 있는 책을 읽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금 어려운 시험.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수학능력 시험보다 더 높은 시험. 대학원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법학 적성 시험이라든지 또 의사고시라든지 어려운 시험. 복잡합니다. 문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얕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뭐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한번 문제를 봤어요. 봤더니 생각보다 깊이 있게 물어봤더라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라고 하는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깊이 있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넓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재들을 위한 학습 방법 1 그랬는데 1. 넓고 깊게 가르쳐야 된다. 넓고 깊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넓고 깊게. 그래서 넓게 가르치는 거. 어떤 하나의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다 이렇게 섭렵해서 다뤄주는 거. 그 다음에 깊이 있게. 어떤 내용을 하나를 가지고 파고 들어가고 깊이 있게. 이렇게 넓고 깊게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지식의 종류는 명시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명시적 지식은 책을 통해서 얻는 거. 암묵적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 이것이 반드시 7대3 정도의 균형을 맞춰야지 명시적 지식,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거의 95%, 암묵적 지식,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5%도 안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들, 봉사활동도 해보면 좋고요. 이제는 강제로 시키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학교가 하도 안 하니까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몇 점을 해라. 뭐 어느 정도 몇 시간을 해라. 이런 식으로 강제로 시키죠. 그거 학교가 강제로 안 하면 아마 안 할 거예요. 아무도. 그러나 그것이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영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넓고 깊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넓고 깊게의 균형을 잘 맞춰 주셔야지 우리 지식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영양실조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영양실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양실조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이들을 이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그런 주제, 다음에는 제가 이제 속진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